안녕하십니까? 엉클조예요. 엉클조입니다. 지금 날짜가 이제 12월로 치닫고 있는 어느덧 초겨울에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의 한 달 반 전에 10월 중순쯤 뭐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살면서 제게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섭고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당연히 이런 거 찍을 생각도 못 했고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찍으려고 보니까 또 찍을 상황이 안 됐고, 생각해 보면 이거를 내가 굳이 찍을 필요가 있을까, 내지는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사실 손도 안 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이제 한번 얘기를 짧게 쇼트 남겨보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그때가 12월 하여튼 중순쯤 되기 전에 금요일에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침 7시 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이 밤 저녁 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 7시 반은 저에게, 다른 분에게는 약 한 새벽 5시 4시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한밤중이죠. 아침 7시 반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7시 반에요, 장가간 아들한테 엄마가 전화할 일이 없습니다. 보통은 없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엄마라고 딱 떠있는데 그 싸한 느낌 아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주 짧게 말씀하시고 끊었습니다. 전화를. 아마 평생 못 잊을 것 같은데 그 단어를. 빨리 와, 이 말만 남기고 끊으셨어요. 빨리 와. 지금 생각해도 약 200m 앞 60km 빨리 와가, 보통 빨리 와라는 말은 기쁠 때 쓰진 않잖아요. 보통 지각을 했거나, 그럼 뭔가 어디에 늦었거나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빨리 와라고 하지 않나요? 뭐 좋은 일에 뭐 쓸 수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아침 7시 반에 엄마의 빨리 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저혈압이 오면서 쇼크가 와서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아버지가 이미 추석 즈음에 좀 상태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을 때 내수막염, 근데 그건 양성이고 수술만 하면 된다는 정도의 얘기를 들은 상태였는데, 처음에 그걸로 쓰러진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응급실에 갔더니 사실 그때만 해도 정확한 CT까지 찍었는데 원인이 파악이 썩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면회를 갔죠. 근데 아버지가 또 누워서 그냥 이렇게 방긋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크게 걱정을 안 했는데, 쓰러지신 지 이틀 후에 병원 응급실이 아니라 중환자실로 옮기셨다고. 응급실에서 일반실, 그리고 중환자실로. 형이 역시 짧게 카톡으로. 그 순간은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겠구나, 이거 당장 돌아가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머니의 빨리 왔대 이미 한 번 돌아가셨고, 형이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고 나한테 카톡을 보냈을 때 2번 돌아가신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그때 일요일이었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가게 손님이 많았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머리가 멍한 상태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개실력, 그러니까 장과 장 사이에 조그만 뭐 방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개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물 같은 게 쌓이고 썩으면서 그 개실염이라는 걸로 이제 발전이 됐고, 그 열이 막 치솟는 상황이 하루에 2-3번씩 반복이 됩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면서. 중환자실 가신 것도 열이 정말 막 한 40도까지 오르면서 뭐 막말로 헛소리를 막 하시고 헛게 보이고 이 상황이 온 거예요. 아버지가 연세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버지가 예순이냐 아버지가 여든이냐에 따라 느껴지는 건 굉장히 좀 다릅니다. 평상시에 굉장히 건강하셨지만 결과적으로도 중환자실에 진짜 매일 갔죠. 하루 2번 면회가 돼요. 건대 중환자실이었는데 10시 7시 이거 2번 30분씩 면회가 되는데 매일 갔습니다. 뭐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덕양구 행신동에서 건대 가치가 좀 멀어. 그래서 거의 지금 40일을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한 편이에요. 40일 중에 30일은 왔다 갔다 했는데 뭐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지만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긴 거리에 효자 없습니다. 야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 그리고 지금 이 강변북로 달리고 있는데요, 몇 시에 가든 막혀요. 여기는 새벽 아니면 늘 막혀요. 건대까지. 그래서 어느 날은 막 2시간 반이 걸렸고 건대까지 가는데, 여기서 건대 병원에 갔다가 또 저는 가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만 보통 3시간에서 짧으면 2시간, 길면 4시간까지 걸린다 왔다 갔다. 그거를 제가 뭐 칭얼거리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거에 이제 길게 되니까 이게 참 사람이 마음이 좀 나중에는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몸도 힘든 거지만 그래서 뭐든지 병은 짧게 아파야 되는구나, 안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했습니다. 여튼 중환자실로 가신 아버지는 사실 뭐 혈압이나 이런 거는 정상이었습니다. 체온이 근데 하루에 2번씩 3번씩 크게 오한이 오는 것처럼 저는 실제로 한번 봤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열 나는데.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게 있습니다. 4일 만에 5일 만에 이제 폐혈증. 신해철 형님을 데려간 폐혈증, 여든이신 분이 폐혈증이 걸렸다는 거는 뭐 치사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인 거죠. 어쨌든 그때부터 진짜 하루하루 매일매일 눈물을 안 쏟은 적이 없어요. 진짜 어쩜 그렇게 하루에 몇 번씩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릴까요? 그리고 그때 제 생일이 막 때쯤이었어요. 10월 18일. 그래서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생일을 건너뛰었습니다. 저희한테도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얘기했고,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무슨 생일 챙기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제 페북이랑 카카오톡에도 내 생일 알림 안 뜨게 해놓고 생일 축하 받기도 뭐 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저는 이제 주변에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일 친한 친구 남자애 변이라고 있고,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 왜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변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물론 상조회사에서 한다지만 주변에 좀 막역한 친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서 미리 얘기를 했고, 본의 아니게 그 친구들은 제가 전화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전화를 받았게 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실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상황 자체를 온 가족이 저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거의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근데 정말 짜증나는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여든이시다 얘기하면은 근데 뭐 뭐 아프실 나이지, 이런 쌉소리를 하는 거 너무 짜증나더라. 그거는. 그리고 우리 친척 어른 중에 한 명도 근데 어떻게 알고 연락을 나한테 했는데 자꾸 나한테 전화를 해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아픈 상황에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식구들이 다 안 받으니까 나한테 하는 거야, 결국에. 그리고 자꾸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브리핑하기 정말 싫습니다. 이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 아파다고 할 때는 그냥 소문으로만 듣든지 아니면 짧게 한 번만 물어보고 끝내주세요. 가족한테 자꾸 전화해서 어디가 아프냐, 어제 얼마나 좋아지셨냐, 그거 좀 결례까지는 아니어도 가족 입장에선 그거 브리핑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뭐 기분 좋겠습니까? 여튼 아버지는 이제 오늘이 며칠이야? 이제 11월 27일, 그러니까 한 달 40일? 한 40일, 45일 만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퇴원을 하시고 대구로 돌아가셨죠. 대구로 다시 돌아가셨죠. 저는 오늘 이제 아버지를 뵈러, 집에서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아버지가 아파서 응급실을 가시고 중환자실을 가셨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돌아가시겠구나와 더불어서 내가 아버지랑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했고 그 기억은 뭐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땐 언제지? 였습니다. 그게 추석이 지난 지 얼마 안 흐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통화도 이제 그 무렵에 아버지가 이제 또 뇌 수술도 앞두고 있으셨기 때문에 연락을 좀 자주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안심이다, 난 효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만 확실히 그런 생각을 했죠. 매일같이 전화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아버지랑 마지막 통화한 게 예를 들어 한 달 전이고 된 게 몇 달 전이면 그 상황이 너무나 좀 슬프고 내 자신이 원망스럽고 쓰레기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다고 앞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매일 통화하고 전화하고 어떻게 찾아뵙겠다고 나는 그 약속은 못해. 근데 다만 이제 그 식구가 누가 아프니까 형이랑 저랑 이제 조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얼굴 별로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항상 옆에 계셨고 농담해드리고 저는 이제 매일같이 맛있는 거 사다 나르고 아버지 이제 혈당이 높은데도 당뇨병 있으실 때도 맨날 딸기 주스 사가고 함박 스테이크 사가고 당뇨병으로 입원하신 건 아니니까 사가긴 했는데 너무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시니까 사가게 되더라고요. 드시라고. 본의 아니게 어머니랑 아버지랑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살면서 엄마 아빠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본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아버지하고 저는 근데 사실 소주도 자주 마시는 사이고 사이가 3남매 중에 이제 그런 쪽으로는 좀 셋 중엔 제가 그냥 좀 친근한 편이라 그런 쪽에 아버지랑 소주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1년에 그래봤자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정말 누가 아프니까 식구들이 더 자주 보게 되고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더군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게 사이가 좋아지기도 좋지만 싸우기도 아주 좋은 케이스구나. 싸우는 수 있는 방법도 상황도 엄청 많이 오겠구나도 여겼습니다. 정말 엄청 다들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 뵙고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가 올해 또 8순이세요. 12월에 올해가 12월 10일인가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8순 잔치를 할 것 같진 않고 원래 여행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또 힘들 것 같고 그냥 식사하고 이런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한참 아프실 때는 정말 8순 참 생일 치르기 어렵구나 생각했고 제가 극단적으로 예민해진 제 생일 즈음에 10월 중순에는 그때까지 좀 지나면 이제 신해철 형님 기일이었거든요. 정말 소주 먹고 엉엉 울면서 신해철 형한테 진짜 아버지 데려가시지 말라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오그라드는데 그럼 울면서 신해철 형님한테 얘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신해철 형 기일이 10월 27일인가 그래요. 이때만 지나면 아버지가 사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신기하게도 그 신해철 형님 기일에 정확하게 기일에 아버지 폐혈증이 은 이제 다 잡혔다라는 얘기를 담당 의사한테 들었습니다. 우연의 일치고 저 혼자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다 보니 그냥 내가 끼워 맞춘 걸 수도 있지만 참 기쁜 일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짧게 하기로 해놓고서 벌써 15분 가까이 이제 끝낼게요. 하여튼 아버지 만나볼 거고요. 좀 이따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화면을 보고 손 흔드는 장면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도 고생 진짜 엄마가 제일 많으셨습니다. 그 40일을 옆에 꼼짝도 않고 계시는 어머니 엄마 참 대단해요. 이게 아빠가 아프니까 가능한 거죠. 엄마가 아팠으면 아빠 그렇게 못하지. 진짜 아빠도 어찌나 응석이던지. 다행입니다. 조영근 선생님 아직 또 수술이 남아있지만 잘 이겨내실 거라고 보고 어머니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거 엄마도 이거 볼 거거든. 이따 집에서 만나요.
여러분 뭐 효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 일주일에 한 번은 합시다. 끝. 건강 어떠세요 몸이? 아, 좋은데요. 예. 건강은 하루 아침에요. 매일 아침 챙기세요. 아셨죠? 광고도 아니고. 아셨죠? 감사합니다.